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3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이어지는 정례 일정에도 도봉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원석 구청장님과 우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개선과 점검이 필요한 6가지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1120번 버스 노선의 분리 및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지선버스 1120번은 창동역을 경유하는 버스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또한 노원, 미아, 가오리, 솔밭공원역 등 1, 4, 7호선, 우이신설선 등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우리 도봉구 주민의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1120번 노선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동 농협물류센터 정류소 고유번호 10145 한 곳만 보더라도 기점행과 종점행 버스가 모두 정체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상계 6동 우체국 방면과 노원구청 방면 버스가 뒤섞여 들어오는 혼란을 겪게 되어 버스 앞에 작은 행선판에 표시판을 확인하거나 급히 기사님께 행선지를 묻고 탑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 5승차로 인해 하차 후 다시 기다리는 불편은 물론이고 무리한 승하차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마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도봉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원구청 상계 6동 우체국 정류장 11250 정류장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도봉구 창동 방면 삼양동행, 노원구 중계동 방면 버스가 뒤섞여 들어오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이러한 노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들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20번과 1120-1번, 1120-2번 등으로 노선 번호를 분리하거나 운행 개통을 명확히 할 것을 승인 권자인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 1번 출구 보행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우른의 시드큐브 사이길이라고 주민들이 부르시는 창동 1-9번지 서울 창동 도시개발구역과 창동 1-12번지 사이에 통행로가 비좁은데 통행량이 많아 창 4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동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곳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지만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내려와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 통로를 창동 민재역사 도로 신설 공사로 인해 폐쇄하여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통행길인 아우른의 시드큐브 사이길을 도보는 턱없이 좁아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역 인근에 통행 수요가 몰리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는 교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턱이 있어 보행 중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구역의 지목을 확인하시어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도시개발사업 주무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의 국토기획법에 따라 토지 지목을 변경하고 통행로를 넓게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 지정 유연화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야간 휴일을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여 야간에도 휴일에도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생기는 소아청소년부터 넓게는 도봉구 전체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서울시에서 우리 아이 안심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야간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이 안 되고 있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 비교적 완화된 요건으로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조례 제4조에 따라 평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했지만 의료진의 부족과 체력적인 한계 등의 이유로 여전히 야간 휴일에 진료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희망하는 요일과 시간이 같은 경우 예산 사용에 대한 부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 요일과 시간을 다른 진료기관과 분리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 도봉구에서 일주일 내내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들이 1년 365일 내내 야간 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운영기간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봉구 아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아플 때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진료받으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동 차량기지 고가 구조물의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고가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에는 고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4호선을 연장하는 진접섬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년 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하여 입출구선 일부 구간인 창동 출구선 374m 14개 교각에 대하여 철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1년에는 존치 구조물을 추가로 본선 운영 등에 문제가 없을 시 최소화할 것을 검토하였고 22년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내부 검토하였으며 23년부터 작년 말까지 고가 구조물 최적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노원 부근은 존치를 확정하고 창동 부근은 철거가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노원역 방향의 고가 구조물이 존치한다면 창동역 부근 고가 구조물 철거 시 미관 개선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창동역 부근 고가 구조물도 존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여러 차례 보강 공사를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한계로 인하여 철거 공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고가 구조물의 철거는 추후에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4호선의 쌍문, 창동, 노원역 구간의 지하화 공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어 도봉구 미래 발전에 파급 효과가 다양하게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창동역 부근의 고가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고가 구조물 최적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지 않고 존치하고자 하는 주장도 있어 해당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창동역 흡연부스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를 제안하고 제345회 정례회에서 민원 다발구역 4개소 흡연부스 설치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요청에 관한 구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331회 정례회에서 보건소장께서 첫 번째,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는 부스형 흡연실을 권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구 흡연부스 현장 조사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이유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는 밀폐된 흡연부스를 실내로 간주하여 금연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구 흡연부스 현장 조사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답변과 무색하게 지난 1년간 서초구, 노원구, 성동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흡연부스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절감과 유동인구 과밀 지역에서의 주민성 편의 증대라는 효과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흡연부스가 성과를 인정받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시 서현역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 사업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보행동성과 흡연동성을 분리하는 등의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 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여전히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어 난처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창동 아우르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건정책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서울 창업 허브 창동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 인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창동역 1번 출구 주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다면 간접 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없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서로 모두를 존중하며 간접 흡연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지키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부터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흡연 부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우려보다는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와 성과를 검증해 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범 사업으로 창동역 1개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녹천역 홈 지붕 개량 공사를 건의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1호선 선로 지붕 설치에 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제34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눈, 비에 취약한 주민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지하철 편의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녹천역은 노후화로 인한 녹물과 승강장 선로, 상부가 열려있는 구조로 눈, 비에 취약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이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동을 한 후 보행과 이용이 어려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로 지붕의 설치가 필요하여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11월 28일 MBN 뉴스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역사 노후화로 인해 위험 요소들이 질비해 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리모델링이 버거운 현실이라며 매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업이 논의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챙기며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도봉구 주민의 안전과 불편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관내 지하철 역사인 녹천역 승강장 지붕 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드리며 현재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 진행 과정과 승강장 지붕 설치 및 역사 환경 개선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녹천역에 대해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